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이 언론 연세 인터뷰를 통해서 100% 국회에 출석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있었던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남준 신임 대변인도 김현지 부속실장은 국회의 결정에 따른다. 100%. 그리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 지금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현지 국감 100% 출석 이렇게 제목이 뽑힌 거 여러분 보고 계시죠? 이틀 전에 SBS에도 그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이 국정감사 100% 출석이라고 하는 얘기를 명확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이틀 전에 비해서 우상호 수석의 이야기가 보다 명확해진 겁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호 수석의 얘기 어제군요. 화요일이. 우상호 수석의 SBS 인터뷰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국감을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안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나오라면 나가죠. 근데 민주당에서 합의 안 해줄 거 하겠다는. 아니에요? 그거야 뭐 민주당이 알아서 하는 일이지. 아니 그럼 차라리 우리가 굳이 김현지를 꼭 내보내야 할 테니 채택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채택하면 난 나가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한번 나가는 게 더 좋아요. 아니 그니까요. 그런 신비주의를 깨는 게 더 좋아. 어쨌든 이 인사를 주도한 사람은 강훈식 실장이잖아. 그럼 강훈식 실장과 우상호가 네. 김현지라는 비서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사를 했다. 어? 그 되게 모욕적인 얘기예요. 저한테는. 뭐 우상호 수석의 이야기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기서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호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 야권의 일반적인 인식인데 여기서 가만히 좀 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당연히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상식이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아마 V0라고 하는 표현을 또 SNS에 올렸더군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전 정권의 이른바 V1, V0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실의 실세가 누구냐라는 걸 상식적으로 이제 그 표현하기 위해서 V0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당연히 국감에 나와야 될 총무비서관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지금 제1부속실장으로 그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하면서 당연히 나와야 될 자리가 아닌 게 된 거죠. 예를 들면 현직으로만 따진다면 제1부속실장은 그 관례가 별로 없어요. 나오는 관례가.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그 회피하려고 옮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고요. 도대체 김현지라는 비서관이 뭔데? 누군데? 김현지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느냐. 예. 당연히 마지막 표현은 김철근 사무총장의 독자적인 표현입니까? 누가 얘기한 거를 빗대서 말씀하신 당연히 겁니까? 빗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김현지가 뭐라고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국회가 결정하면 나온다? 이건 비겁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나올 거라고 100% 나올 거라면 민주당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대통령실이 민주당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못하면 뉴노말이라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만 한 얘기고요. 예. 지금 민주당 계열이 집권했을 때 항상 당 집권당을 통제 또는 관리하지 못해서 완전 우후죽순으로 다음 차기를 향한 자기들 개인 정치하도록 다 놔둬버리는 바람에 그 좋았던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뭐 개혁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만 하지. 그런 거 비슷해요. 지금도 정청래 강공 나오죠. 예. 그다음에 추미애 경기지사 나오려고 또 세게 나오죠. 두 사람 보니까 김민석 총리도 내가 한마디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그 트럼프 관련해서 한마디 하죠. 이렇게 해서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강공으로 다 나가면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실 말 못하죠. 말 못한다고 하겠죠. 근데 100% 나온다며요. 어떻게 나와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조국혁 신당은 공식적인 입장이 뭡니까? 쓸데없이 일을 키울 이유가 없죠. 예. 1급 비서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국회 출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여야 간에 이렇게 공방을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도 불필요한 일이고요. 특히나 이제 인사도 이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 아니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가끔도 고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출석 문제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하는 상황에서 출석의 의무가 거의 없을 것처럼 보이고 관례도 거의 출석하지 않았던 부속실장으로 가는 것은 누가 봐도 이제 오해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석을 통해서 그 오해를 완전히 해소하는 게 대통령을 잘 모시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윤재관 수석 대변인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의 윤재관 대변인은
야당의 대변인이다. 오늘은 또 여당의 얘기가 아니고. 자, 정의당은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뭐 똑같은 생각입니까? 네, 뭐 정의당이라기보다는 정의당 예. 전 국회의원의 입장이기는 한데요. 그쵸, 그냥 FM대로 하면 되는 거죠. 국정감사 자리에 행정부를 입법부가 감사하는 자리니까 나와야 한다면 나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부르면 당연히 100% 가는 게 맞죠. 안 네. 가는 게 이상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 출연 뭐 민주당이 오늘 국회의원들이 아침에 라디오 방송도 하는데 이게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자, 대통령실 또 김현지 부속실장 본인도 국회가 부르면 나간다. 100% 나간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회가 나오라고 한다면이 전제잖아요. 국민의힘 야당은 지금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이게 나오라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사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국회가 부르면 나간다라고 하는 게 얼핏 듣기에는 아니 우리는 못 나가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나가는 거에 반대해가지고 증인 채택이 안 되면 그러면은 안 나가도 된다라는 걸 같이 깔고 있는 거라서 이 계속 좀 공을 떠넘기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럼 민주당에서는 애초에 왜 출석을 시키지 말자라고 했는지 운영위에서 처음에. 네, 예. 그거는 누구부터 시작을 한 건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대통령실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받고 좀 출석 좀 막아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막은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민주당에서 지레 그렇게 생각하고 막은 건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고 이 부분은 민주당이 책임 있게 바로 답변을 해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대통령실에서는 불출석할 의사가 없었는데 민주당에서 지레 그런 거였다면 이건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상을 가한 거거든요.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일화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김현지 비서관이 원래는 좀 서울에 있는 중앙에 있는 좀 유명한 시민단체나 이쪽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젊은이였는데 자리가 좀 안 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성남에 있는 이재명 변호사에게 소개를 시켜줬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뭐를 의미하냐면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의 배아무개 씨하고는 많이 다른 케이스인 게 가신형 비서가 아닙니다. 정무적인 판단을 같이 해왔고 애초에 시민운동가로 출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굳이 꽁꽁 묶어두고 안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김현지 비서관한테도 굉장히 누가 되는 그런 행위인데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 부분은 좀 탐구 대상이라고 봅니다. 어제 일부 언론 기사를 보면 민주당의 원내 핵심 관계자 발로 일부 그런 기사가 뜬 거예요. 김현지 부속실장은 자리를 옮긴 만큼 국정감사에 부를 필요가 없다. 민주당은 불출석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뭐 라디오 방송, 언론사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원들 우상호 정무수석 다 인터뷰를 했는데 나온다가 많은데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당연히 안 나올 이유가 없다. 나온다. 근데 조정식 친명 좌장이라 불리는 조정식 의원은 자리를 옮겼는데 왜 나오냐. 그럼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고 빨리 명쾌하게. 이거는 김현지 부속실장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는 행동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논란 자체가 전혀 쓸데없는 논란 아닙니까?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굳이 왜 김현지 비서가 만사현통이라고 뭐 인사나 뭐 총무 자금집행 이런 거에 관련돼서 총무비서관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청와대 감사하면 당연히 대상이에요. 증인 당연히 나오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그냥 나오면 돼요. 그리고 묻는 말에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그야말로 상식적인 건데 이 자체가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되는 게 과연 왜 그럴까? 그러면 아무런 그 사전에 어떤 사전 정보나 교감 없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나는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있어요. 뭔가 그런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일단 이런 교란 작전 비슷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결과적으로 저는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나올 예.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안 나와버리면 이 의혹은 굉장히 커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전임 정권 때 김건희 여사 건으로 이미 다 많은 걸 봐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로 그냥 그 비슷한 케이스로 인지 또는 인식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에 뭔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이 김현지 덕에 걸려서 더
덫에 걸려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날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걸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쿨하게 하면 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네. 쿨하게 하면 됩니다. 쿨하게. 네. 제가 그동안 국회 그 관례상 출석하지 않았던 민정수석 보좌관 할 때 국회 출석이라는 결정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민정수석 옆에 보면서 별거 아니에요. 괜히 안 나가면 일이 더 커집니다. 예. 괜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긁어부스럼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긁어부스럼. 네, 그리고 사실 약간 당정에서 좀 커뮤니케이션이 어긋나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그런 예측 복종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충성을 보이고 싶은 사람이 아마도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멋대로 사실은 별로 도움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기도 하는 뭐 그런 일부 인사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렇게 우상호 정무석이 나서서 100% 나간다라고 한 만큼 긁어부스럼 이제 그만 만드시는 게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 한겨레 신문 인터뷰 여러분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눈길 가는 인터뷰 대목이 딱 하나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답하지 않았죠. 거기에 대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첫 질문에는 답변을 좀 했어요.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이전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 답하지 않겠습니다. 해요.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장영 전 의원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 거기는 어떤 함의가 있다고 보세요?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으신 거죠.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다. 저는 다르게 거기 혹시 다른 이유 없을까요? 저는 아주 깊이 생각해 보면 제 입으로 네. 민주당 때문이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가 혹시 숨겨 있는 건 아닌 건지 제가 좀 과하게 해석한 건가요? 아니요, 당연히- 여러분 좀 생각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예. 이렇게까지 잘하고 있는데 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은 이제 여당의 문제를 말하고 싶지만 근데 엄청나게 노련한 정치인이잖아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노코멘트 하는 게 자기의 이 발화, 이 인터뷰에서 뭔가가 더 뭔가 이어지는 것을 예. 좀 차단하겠다. 예. 하지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예. 있게 만들어주는 화법이었다고 생각해요. 예. 여백의 미를 아는 정치인. 어제 예. SBS 우리들의 발라드의 심사평에 그 얘기 참 많이 나오던데 그 여배까지 살리는 아니, 그런 훌륭한 그러니까 가수다. 뭐. 지금 예. 해석을 나오시는 거잖아요. 저도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얘기한 거 절대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혹시 그렇게 해석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딱 본인이 지목을 하게 되면 그게 옳으니 그르니를 가지고 논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저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는 아주 능수능란하고 노련한 정치인의 모습. 예. 5선 국회의원이시죠. 예. 5선 국회의원의 관록이 느껴지는 답변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상호 수석이 좀 두 번 떨어져 갖고 혹시 사선 아닌가요? 사선이셨나요? 예. 네. 답변을 못 한 거죠. 선수가 왜냐하면 헷갈리죠. 예. 정무수석이 해야 될 일이 그 여당이고 야당이고 당 대표나 원내대표들을 만나서 그 항상 만나야 될 사람인데 그 만나야 될 사람을 면전에 대고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김수민 평론가 무슨 네. 여백의 미라는 이 문학적인 표현까지 나왔는데 시사평론가 김수민 평론가도 오늘 한번 근데- 우상호 정무수석의 네. 저 답변에는 어떤 함의가 있다? 뭐 저는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좀 여당의 책임 그리고 사실 뭐 갈등설도 있었잖아요.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정청래 대표 간의 검찰 문제나 이런 것들도 갈등설도 고위 벌어졌는데 당정대 할 때. 네. 예. 근데 약간 그 좀 한숨 돌릴 만한 요인이 대통령실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예. 최근에 아까 하셨다시피 대통령 지지율 좀 하락세였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이 아마 한국갤럽 조사가 예. 발표가 안 될 겁니다.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추석 연휴 때문에 저는 네. 10월 3일 갤럽 발표 날 그날 그 얘기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날 안 됩니까? 그게 10월 추석 전후 2주간 조사 쉽니다. 라고 한국갤럽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명절 앞두고 2주간은 안 합니다. 10월 17일 금요일 날 공개한다. 우상호 정무수석 그날 갤럽 저 지지도 보고 여기 주영진의 뉴스직경 나와서 했던 인터뷰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 60% 안정적인 60% 확보 네. 이게 강훈식 비서실장의 특명이었다라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야. 네, 일단 갤럽은 그렇게 됐고 예. 이제 내일 NBS 조사가 발표가 되는데 MBS는 상대적으로 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예, 편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조금 한숨 돌릴 수도 있지 MBS도 않을까. 아마 면접 조사죠. ARS가 그렇습니다. 아니고. 둘 다 면접 예, 조사인데, 예. 근데 저는 이제 지지율과 별개로 좀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한간에 뭐 검찰 문제를 포함해서 대통령실하고 여당하고 기류가 다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립이 상당히 약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지금 이런 흐름들이 계속 앞으로 가게 되면 혹시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 멤버들하고는 어떤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지만 뒤로 당과 얘기를 해가지고 좀 이런 거 막아달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류에서 엇박자가 나는 것 정책적으로는 하다 보면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대통령실에 보좌관이 출석을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갈리고 말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뒷말이나 의심, 오해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예.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얘기 들어보니까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당 뭐 지도부의 아주 강공, 계속되는 강공,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와 관련한 강공, 그리고 법사위에서의 계속해서 이 부딪히는 충돌. 거기 뭐 야당 의원들의 책임도 있지만 또 여당 의원들이 먼저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 좀 이렇게 공세를 취하고 야당 의원들이 거기에 맞서고 앞으로 이 법사위에서 주고받는 설전은 사실은 언론이 보도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저는 가끔 들더라고요. 아예 현안에 대한 이야기 없이 그냥 계속 서로 싸우고 그냥 자기 개인 생각 갖고 싸우고 하다가 또 저 의원 안 붙이고 윤재관 그러면은 윤재관이라고 불렀다고 또 주영진 그러고 말이죠. 이런 식의 싸움은 좀 보도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법사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장영 전 의원 어떠세요?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이 사실상 뭔가 일종의 상원처럼 기능하도록 하는 굉장히 점잖고 전문성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유튜브 쇼츠 뽑는 자리처럼 돼버려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돌발적인 의사진행이 이어지고 당장 이번에 조희대 위원장 청문회만 하더라도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좀 엇박자가 나는 것들이 계속 뉴스로 나가는 게 아마 국정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